딸기야 뭐하노? 안녕하십니까, 뭐하노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저희 농장은 평상시와 같이 토요일은 수확을 하지 않고 오늘은 일 도와주는 친구들이 휴무일이 아니라서 저희가 총 육묘동 5동 중에 3월 30일 한동, 4월 5일 3동, 그리고 4월 18일 노지 한동 이렇게 정식을 했는데, 오늘 대략 한 25일 전후 된 것 같아요. 작물 정식한 지가. 근데 이 심상치 않은 날씨로 인해서 작물이 뿌리 활착, 그리고 어느 정도 초세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뿐만이 아니고 저도 기사를 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 사과 농사 지으시는 분, 그리고 배, 그리고 떫은 감,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시는 농가들의 올해 수확량이 한 60% 이상이 지금 냉해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경제도 점점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인데, 참 이 농촌에서 농사 짓는 우리 농민들이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 또 해결책 같은 걸 제시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경남 하동, 여기 옥종 지역은 이제 작기를 마무리하는 농가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상품과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공판장에 올라가는 물량이 이제 정지가 될 것 같고, 5월 말까지는 잼하고 아이스 딸기를 수확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동영상 불을 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농가 경영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작물을 재배했을 때 어떤 작물이든지 가격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해줘야 농민들이 조금 숨을 쉴 수가 있을 건데, 가격은 또 그렇게 상승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농가 경영비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이 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정식 25일차 됐을 때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은 이제 어느 정도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일찍 정식한 4동은 뿌리가 어느 정도 잘 활착을 했고, 한 25일 정도 나름 열심히 관리를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용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 4동을 지금 다 입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어제부로. 그리고 이제 노지 4월 18일에 심은 건 아직까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4동 입작업을 다 하면서 좋지 않았던 묘들, 그리고 이걸 키워서 우량모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되는 모들을 제가 조루간주를 하면서 표시목을 해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일하는 친구들이 계속 교체 작업을 해주고 보식묘로. 그리고 오늘은 중간중간에 모주 간격이 좀 멀다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 모주가 좀 약한 거, 그렇지만 이걸 또 빼기에는 좀 그렇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남은 지금 보식묘로 보충을 해주는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친구들은 다시 재배동에 돌아가서 마지막 꽁다리
이제 꽃대 다 열매 다 딴 꽁다리 작업 다 하고 있고, 토경은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동 고선에서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작물을 수확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날씨가 지금 이제 예전 날씨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날씨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묘 같은 경우도 예년 요맘때쯤이면 런너가 일찍 심으신 분들은 출래가 되고 어미모주에서 새끼 런너가 나와 자묘를 맞는 그 런너가 나오는데, 그 런너 끝이 날씨가 덥고 그러면 이제 끝이 타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티번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날씨가 그렇게 또 덥지 않아서 그게 좀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둘씩 이제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어떠한 뭐 티번이다 하면 뭐 칼슘이 부족해서 옆면으로 칼슘을 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환경관리 그리고 양분관리, 습관리 요거로 잘 하시면, 생각하시면서 농사를 지으시면 나중에 그러한 미봉책으로 뭐 사람으로 치면 링겔 맞듯이 규약 처방을 하지 않고도 작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이 발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런너 끝이 타는 것은 결국은 칼슘은 물을 따라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이 속잎이나 우리가 보통 티번이 오는 게 속잎 그리고 이제 런너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 끝단부에까지는 물이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건 간에, 어떤 이유인 건 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물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뿌리가 수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증산작용, 그리고 2번째가 근압. 요거에 의해서 뿌리에서 어떤 여러 가지 영양을,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2가지에 의해서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각 잎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증산작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광합성을 많이 하고 아침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증산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덥고 하면은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물을 많이 빨아 올린단 말이에요. 빨아 올리는 대신 큰 잎들한테 먼저 주고 작은 잎들한테 완벽하게 끝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부족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은 야간에 증산작용이 거의 안 하고 기공이 닫히면서 증산작용 거의 할 수 없는 시기, 그때가 야간이잖아요. 밤이잖아요. 그때 적절한 근압에 의해서 칼슘이 물 따라 함으로써 런너 끝까지, 속잎 끝까지 전달이 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야간에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의 의미에서 야간에 근압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습이에요. 습하고 관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일찍, 지금 온도가 막 야간 온도가 지금 막 추워서 비가림 야간에 측정을 내리는 이유가, 온도는 이제 온도를 잡기 위한 목적보다는 저는 적절한 습을 유지해야만이 일의 근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작물 재배를 하고 있는 작물 재배동에는 그 습이 너무 많아 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딸기 열매에 열과가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오는 날은 급액을 줄이고 수분을 흡수하는데 저해를 할 수 있게끔 뭐 이시 농도를 올려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서 근압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거지만, 지금은 뿌리의 활착을 좋게 하고 속잎하고 런너 끝까지 우리가 티번이 오지 않고
끝이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압으로 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물을 수분 흡수를 당겨줘서 각 기관 끝까지. 그런 데 있어서 야간에 칼슘이 이동하기 더 좋다. 주간보다 훨씬. 아까 그 이유는 주간에 증산작용을 그만큼 많이 하면 그만큼 수분을 많이 빨아 올리는 반면에 큰 잎들이나 이런 것이 기공이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양분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와 비해서 속잎이나 런너 끝까지 밀어주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다. 그 부족한 부분을 언제? 저녁에 근압에 의해서 밀어준다. 그래서 뭐 대개 보면 수분 흡수 크게 두 가지인데 한 90% 이상이 수동적 흡수인 증산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우리가 능동적 흡수인 근압에 의해서 수분 흡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육묘동에는 적절한 일액이 맺혀지는 게 아침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날씨가 이쪽은 지금 새벽부터 비가 내렸잖아. 흐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근압이 습이 높기 때문에 근압이 높아서 일액이 많이 맺힌다고. 이럴 때는 오히려 아침 일찍 와서 환기를 열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오늘 6시에 와서 환기창을 확 열었어요. 예전 같으면 평상시면 8시 반 9시까지 거의 환기창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첫 급액을 하고 환기를 열어서 아까 말한 그런 습이나 근압 이런 거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데, 이것도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관심이고 관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육류를 하시면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교육 자료나 이런 거 보시면 증산작용, 그리고 근압, 수분 흡수하는 기작 같은 거 이런 거 잘 한 번씩 보고 공부를 또 그때그때 필요로 한 거를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농촌 현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귀농 당시 10년 전에만 해도 하우스가 뭐 땅이건 아니면 시설이건 간에 나오는 대로 족족 다 팔렸어요. 그래서 가격 형성도 비싼 가격에 중고 하우스가 매매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하동 옥종 같은 경우는 제가 왔을 때 땅값이 한 2배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오히려 땅값이 주춤한 거예요. 똑같거나 10,000원 정도 밑으로 떨어져서 거래도 지금 활발히 되어 가고 있고, 어떠한 땅이냐에 따라서 가격은 틀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흐름이고, 부동산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하우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우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팔리지가 않아요. 살 사람이 없어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건 또 다른 원인이 있겠죠. 그건 뭐냐면, 하나, 딸기 돈이 안 돼.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땅만 사고 새 시설을 보조사업이나 뭐 군에서 지자체에서 주는 사업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거. 근데 땅과 시설을 같이 살려고 하면 보통 천평 기준에도 한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귀농이나 작물을 재배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이 좀 생각이 트여가지고 3억이 있어도 한 1억 5천원 땅 사고 1억 5천원 내가 가지고 있고 1억 5천원 보조 받아서 5년 거치 10년 상환 뭐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갚아나가는 방식, 이런 거는 저는 합리적인 경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우스가 많이 나오는데 안 팔리는 것은 딸기 농사로 해서 그만큼 이제 돈벌이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잘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까 말한 부분대로 농가 경영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딸기 가격 동반 상승을 못하고 어느 선에 머물러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갭을,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수확량을 늘리고 동산 생산량을 늘려서 순이익을 올려가지고 이걸 맞춰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자기가 그냥 어디 회사 다녀서 월급 200, 300 받는 것보다 못한다.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를 그런 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요맘때쯤 생각나는 게 진짜 헝그리 정신이에요. 우리가 헝그리 정신 하잖아요. 진짜 이 지금 농촌 현실이 헝그리 정신이 없으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저는 헝그리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이 열정, 그 다음이 초심. 요거 잃고 나서 요거를 생각 없이 그냥 농사를 진다? 힘들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진짜 절실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어느 목표가 있고 계획이 뚜렷하게 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절실하고 또 더 열정이 있고 또 초심같이 초심을 잃지 않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저도 이제 입장을 말하면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60살, 65살이 됐을 때 퇴직을 하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몸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60, 65세까지 돈을 벌고 그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일을 하면서 정년을 하고 한 달에 3, 4만원씩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가 있겠지만, 이 농민들은 그분들에 비해서는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몸은 그분들에 비해서 아무리 이제 몸 관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몸이 더 아플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60살, 70살이 돼도 벌어놓은 거 없으면 벌어놓은 거 다 병원비로 쓰는 상황이 되잖아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걸 또 많이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농사가 매년 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어느 정도 지금 그런 체계가 잡혀 있을 때 바짝 정신을 차려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또 재투자하고, 그 재투자가 농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틈나는 대로 땅 좀 사고 내 적정 규모에서 최대 생산량을 1차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하우스 개선 요거 2개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또 지금은 육묘 열심히 하고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요즘 뭐 젊은 청년들이나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 하우스를 한 번씩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하지만 그런 부분, 헝그리 정신이나 절실함 이런 것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동영상을 켠 이유는 이제 또 1년인 농사가 시작이잖아요. 근데 매년처럼 몇 월 며칠에 날짜 잡아놓고 1년 전부터 날짜 잡아놓고 정식 날짜 잡아놓고 정식하고 비닐 씌우고 이렇게 해서는 똑같이 육류 잘 해놓고도 좋은 생산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날씨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또 시간이 계속 흐르면 이제 또 육묘 재배 기술을 제가 또 올려놓겠지만 넌너가 타지 않게끔 또 하는 게 우리 차광 빛을 적절하게 또 막아주면서 또 작물이 잘 클 수 있게끔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차열제, 차광망, 뭐 후레쉬네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제가 한번 지금 검정색 차광망,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은색 차열 네트, 그리고 완전 백색 후레쉬 네트, 이렇게 3개를 제가 지금 시험적으로 제 육묘 등에 각각 지금 설치를 해서 올해 한번 실험을 해보고 어떤 게 좋을까
훨씬 작물을 키우는데 효율적이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검정색 차광망보다는 확실하게 은색 차열레트가 훨씬 낫다. 뭐 도장면이나 작물 짱짱하게 크는 거 그것을 실험 결과를 제가 한번 확인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한동을 백색으로 나오는 후레쉬 네트 자이언레트인데 요거는 가격이 좀 한 2배 정도 비싸요. 근데 이게 더 좋다는 이제 사용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한동을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실험 재배를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제가 아침부터 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지만 기농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기농을 하시고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작물을 기농하신 지 오래 되셔서 또 딸기를 작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헝그리 정신 잊지 마시고 농사 잘 져서 가정에 항상 화목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